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공인 컨설턴트 강기우입니다. 2024년도 경영개선지원금이 올해도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작년과 이어서 올해 좀 특이한 점은 이 갚지 않아도 되는 최대 2천만원 지원금이 1회 모집이 아니라 2회 모집까지 진행이 되었다라는 점이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 지금 그 진행 중입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면 심사 끝났고 이제 대면 심사로 좀 넘어간 상황이고 2차는 그보다는 못한 그 전 단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요, 이 갚지 않아도 되는 최대 2천만원 정부 지원금, 경영개선 지원자금, 이 지원금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좀 안내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이게 절차가 사실 엄청나게 좀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흐름을 좀 알고 가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준비한 영상이니까 이 영상 꼭 참고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갚지 않아도 되는 100% 정부 지원금에 대해 적어놨죠. 제가 이걸 왜 적어놨냐면 우리가 좀 정서적인 합의가 좀 필요해요. 이걸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이거 정말 갚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 맞는가 라는 질문을 하신다는 거죠. 뭐 적혀있는 대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갚지 않아도 되는 100% 정부 지원금 최대 2천만원. 다만 한 가지 알고 가실 건 있습니다. 여기 자료 보시면 총 사업비가 2천만원이 아니라 4천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정부 지원금 2천만원, 소상공인 대형 사업비 합의 2천만원. 이게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자, 잠깐만 우리는 이 정부 지원금 2천만원에 대한 것을 잠깐만 좀 잊어볼게요. 옆에 보시면은 그 소상공인 대형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은 오늘 현재, 이것도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면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자, 사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서류를 증빙을 해달라는 이런 의미도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뭐냐면 돈을 어디 뭐 지급을 하는 건가 지출을 하는 건가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정부 지원금 이 2천만 원을 받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오늘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인건비와 임차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지출 증빙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이제 갖고 계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누구한테 지출을 하거나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업에 지출되는 비용 2천만 원을 정부 지원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그 2천만 원만큼의 증빙을 해달라는 거죠. 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나가면은 이제 그것에 대한 그 자료가 있잖아요. 그리고 매입을 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를 받을 거고요. 그리고 임대료를 내게 되면은 이체 확인증을 은행 가서 발급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 서류를 제출해달라는 이런 의미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뭐 내가 평소에 나가는 고정비와 변동비 이것들 서류 제출해서 내는 거야?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천만원, 2천만원 해서 총 사업비가 4천만원이 되는 것이죠. 이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온라인 신청, 그 홈페이지,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에 이제 온라인 신청을 해서 일부가 선정이 되고 일부가 탈락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은 그 사업장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경영 멘토들이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합니다. 질문도 드리고 여러 가지 도움될 만한 안내도 드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온 평가 점수가 이제 매겨지고요. 그 즈음에 또 뭘 하시냐면 신청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은 두 가지 서류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서면 평가라고 하는데 서면 평가가 이제 두 가지 서류인데 하나는 자기소개서, 하나는 사업계획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한 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상에는 이 비용을 받으면 내가 어디에 쓸 건지 용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적어서 내셔야 됩니다. 자, 그 단계에서 또 그 서류를 기반으로 선발이 되고 탈락이 됩니다. 거기서 또 선발이 되신 분들은 대면 심사로 넘어갑니다. 대면 심사라는 거는 면접 쉽게 말씀드려서 앞에 몇 분이 앉아 계시고 이런 식의 대면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진 않으니까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선발이 되시면은 이제 비로소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입금이 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교육이라 하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 2024년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는
총 30시간이고 23시간은 모바일 핸드폰으로 교육받으시고 7시간은 출석 교육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합이 30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금 입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또 이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2천만 원 지원을 신청을 했으면 2천만 원 지원이 100% 되는 건가? 선발이 됐다라는 전제를 갖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내가 처음 신청할 때 2천만 원을 썼더라도 10명 중에 2명만 2천만 원이고요. 중위 50%, 그러니까 5명은 1,500만 원, 나머지 3명은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기준은 무엇인가? 앞서 안내드렸던 서면평가, 대면평가 이 점수의 평점을 내가지고 높은 분부터 상위 20%, 중위 50%, 하위 30% 이런 식으로 구간이 나눠가지고 지급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 통장으로 입금이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선정이 되시고 이제 문자를 받게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은 이제 지원금 입금됐으니 확인하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습관이 됐기 때문에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주거래 은행, 뭐 우리은행이든 국민은행이든 신한은행이든 하나은행이든 꺼내서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입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고 계시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그냥 쉽게 이나라 도움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이나라 도움에 입금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교육 때 우리가 받았던 그 방식대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서 이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용을 어디에 쓰기로 이미 알고 있거든요. 2단계까지 오셨으면. 왜냐하면 사업 계획서를 내셨기 때문에 가령 1,000만 원은 난 홍보했을 거야. 1,000만 원은 인테리어 했을 거야. 그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 업체들로 송금을 하는 것이죠. 이 시스템 안에서. 그럼 그 업체들은 비로소 그것을 현금으로 받아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입금되는 건 아니다. 다만 그 금액이 이나라 도움에 들어가서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 업체들로는 이제 현금으로 이제 송금이 된다, 이체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2천만 원 더하기 2천만 원, 4천만 원이었잖아요. 이게 용처가 정해져 있어요. 좀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정부지원금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쓸 수 있는가? 위에 파란색 보이시죠? 정부지원금은 인증평가, 매장 모델링, 브랜드 개발, 제품 개선, 마케팅 후 온라인 판로. 인증평가, 특허라던가 이런 상표권 등록, 매장 모델링, 인테리어, 브랜드 개발, BI/CI 개발, 제품 개선, 시제품 개발, 마케팅 홍보, 온라인 마케팅, 키워드 광고, 네이버 쇼핑, 배너 광고, 유튜브 영상 홍보 제작, 온라인 판로, 홈페이지 제작, 쇼핑몰 제작, 이커머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쓰이는 거고, 자기부담금은 나와 있는 대로 인건비, 임차료, 시설비. 자, 근데 물론 여기 강론으로 들어가면요, 예를 들어 인테리어는 서로 만나요. 돈을 합쳐가지고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 일부를 합쳐가지고 쓸 수 있거든요. 자, 근데 거기까지 설명 안 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 큰 틀에 있어서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부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요거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정부지원금 2천만 원을 받게 되면 자부담을 내가 얼마를 증빙을 해야 된다는 거죠. 2천만 원이죠. 내가 정부지원금을 1,500만 원 받게 되면 자부담은 얼마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증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1,500만 원. 내가 정부지원금 1,000만 원을 받게 되면 자부담금은 얼마를 증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1,000만 원. 1대1이죠. 대깔꼬마니. 이 부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류 증빙 요령인데 나중에 이제 11월 15일까지 이게 서류를 증빙을 하셔야 돼요. 이 서류 증빙 요령이 뭐냐면은 한 개의 그 항목을 구매를 했을 때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의 서비스든 증빙해야 되는 서류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 10개, 가령 인테리어를 내가 A 업체로부터 의뢰를 하고 A 업체로부터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이제 사진도 찍고 뭐 등등등 세금 계산서, 견적서, 그 통장 사본 이런 등등등등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서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세분화해서 업체를 나눠서 오더를 내렸을 때 나중에 그 뒷감당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또 들어볼게요. 광고, 홍보, 온라인 마케팅 할 때 여러 업체를 쓰지 말고 한 업체를 딱 잡아서 협의를 한 다음에 턴키 방식으로 넘겨주는 거죠. 그 업체에다 다 일을 맡길 수 있도록. 키워드 광고, 네이버 쇼핑, 홍보,
쇼핑몰 이거를 각각 업체에 맡기게 되면 나중에 그것에 대한 서류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하나의 업체 A라는 업체에 넘겨가지고 항목을 단순화시켜서 받아서 서류를 넘기는 이런 식의 방식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알고 계셔도 이 경영개선지원금 큰 틀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으실 거고요. 재창업지원금도 뭐 큰 틀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원 자격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셨죠.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자가 있었냐 없었냐 이제 이런 식의 차이가 있었고, 일단 여기에 이제 들어오시면 선정이 돼서 진행하시는 방법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아무튼 다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선정되시기 바라고, 올해 못하셨던 분들은 또 내년에 하시면 되거든요. 내년에 좋은 결과 꼭 있으시기를 제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